삼남매의 비극입니다. 모두 피의자 불명예를 안게 됐다는 얘기인데,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삼남매, 불행의 시간을 겪었던 이 삼남매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동안 쭉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권을 노리고 있던 그런 세력들이 저를 아주 유경재단에서 형편없는 나쁜 일만 하고 나온 사람같이 너무 매도를 해서 제가 참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제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글쎄요, 뭐 말을 더 이렇게 막 쉽게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오늘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극뿐만이 아니라 이제 삼남매가 모두 피의자 신분.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마약과 관련해서 1989년부터죠. 뭐 수차례의 수사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5번의 구속 수감됐었고, 그 다음에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는,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기 혐의와 함께 유경재단과 둘러싼 그런 분쟁과 관련해서 여진이 아직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유경재단이라는 그 이권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재단이었던 걸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유경재단 그를 통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뭐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와서 해달라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민원, 뭐 이런 그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최근에도 어쨌든 뭐 1억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이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에 그러니까 포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소환에 따라서 삼남매가 모두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어떤 날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박지만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6번이나 입건이 됐고, 박근영 씨도 5번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정말 그 남매에게는 오늘이 비극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건 뭐 소위 말하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 3명, 거기다 그 중에 한 분은 또 얼마 전에까지 대통령을 하셨던 분인데, 이 삼남매가 모두 피의자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족사가 참 좀 불행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근데 박지원 회장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89년부터 이제 마약 문제로 여러 번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었고요. 과거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조응천 의원이 과거 검사 시절에 박지만 회장과 사실 이 그러니까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다가 이제 인연을 맺게 됐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걸려서 또 사기 혐의로 지금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박근영 이사장이 첫 번째로 배당을 받았던 데가 이제 검찰이 형사 8부입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한웅재 부장의 그렇네요. 형사 8부 배당이 됐다가 여동생이 조사를 받았던 네, 데서 그런데 지금, 예. 이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딱 불거지고 나서 최초로 수사를 시작한 게 형사 8부입니다. 형사 8부 했다가 그때 이제 형사 8부에서 어떻게 이걸 다 아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특별서부로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웅재 부장은 여기 들어가야 돼서 결국 지금은 이제 형사 5부로 재배당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단독 보도 중에 하나가 이현정 의원님, 박지만 회장은 누나 생활비도 대줄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이 진짜 지척에 두고도 찾아가지 못하지만 언제든 부르면 가겠다라는 입장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들 또 형제들 관계가 이미 이제 좀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90년도에 유경재단 분쟁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내서 제발 언니를 좀 최태민일과 쪄들어달라 이렇게까지 부탁할 정도였으면 사실 가족 관계는 거의 이제 고리 자체가 끝난 거나 다름없고, 그 뒤에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를 않았거든요. 특히 지난번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냥 그 기자회견하면서 박지만 씨를 향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사람들만 이야기만 듣는다고 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보면 아마 박지만 씨도 그 누나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영 씨도 보면 사실 이제 유경재단에서 나온 이후에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지만 씨의 좀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매들과 이 관계들 보면 사실 이제 뭔가 그동안 묶여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철저하게 이제 고립되고 분리된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박근영 씨가 한번 집에 가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박근영 언니를 씨도요? 만나러. 그랬더니 그걸 이제 박지만 씨한테 이야기했더니 박지만 씨가 아니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갔다가 문도 안 열어주면 무슨 창피냐. 박지만 씨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박지만 씨가 그랬죠. 가지 마라. 그렇게 나중에 필요할 때 부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까지도 동생들한테 연락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제가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사법 처리가 된다든지 또 나중에 안 되더라도 사실 이제는 자연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박지만 씨 도움이 사실상 필요할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 서초동에 있고 네. 최순실 씨도 불과 350m 떨어진 데서 재판이 그렇죠.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딱 3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법원 검찰 삼거리라고 있는데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중앙지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중앙지방 법원인데 오늘 오전 11시에는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시부터는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수석의 또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어찌 보면 참 기구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중앙지검에서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최측근 그리고 40년직이라고 하는 최순실은 바로 이제 350m 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참 좀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참 씁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이 돼요. 사실은 지금 더 정책 수행과 국정농단에 관련돼서 지금 저 김기춘, 조윤선, 뭐 안종범, 그 최순실 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우리가 50 비리 특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때는요.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아주 거의 단체 수준으로 다 기소되고 재판받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친동생 그 전경환, 그 다음에 뭐 처남 이창석 씨, 그 다음에 뭐 사촌 동생, 사촌 형부, 숙부 해가지고 뭐 전기환 씨, 전우환 씨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친척 일가들이 갖다가 비리를 해서 그렇게 재판받은 건데 이번에는 또 국정농단에 관해서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이 저렇게 받으면서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이 지금 또 관련돼가 저렇게 검찰 조사까지 가니까 국민들한테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그 비극적인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다시 정말 또 씁쓸해요. 거의 저희가 특집 수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속속들이 다 짚어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민심 오늘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이건효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대구입니다. 자, 오늘 검찰 출석을 했고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TK 주민들 오늘 반응은 어떻게 취재가 됐나요? 아이고, TV로 지켜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아이고, 박근혜 비참하다 비참해. 어쩌다 저래 됐노. 좀 구속되는 그런 상황은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또 일말의 어떤 좀 기대감이랄까요. 서문시장의 상인들도 그런 바람은 좀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검찰 조사가 구속으로 향하는 일종의 그냥 단계일 뿐이다 이런 분석들이 참 많은데 네. 만약 구속이 되는 모습을 실제로 지켜본다면 TK 지역에서 어떤 뭐 동정농,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리 대구 경북에는 지금까지 이제 뭐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했다라는 그런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래 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구속까지 된다면 그 어떤 또 다른 면에서 상실감 같은 게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예. 취임식은 있었지만 퇴임식은 못한 무녀 대통령이라는 아, 그렇네요. 예. 네네네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게 강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네. 어떤 세세한 혐의를 가지고 구속되거나 어떤 사법적인 판단하는 것은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민심 저희가 핵심만 짚어봤어요. 대구경북 취재본부의 이건효 본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대구에서 전해들은 얘기는 일단 뭐 침통함이 뭐 금할 길은 없겠지만 구속이 된다면 뭔가 좀 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원래 그 지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삼성동자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들어갔을 때 뭐 핵심 친박, 강선 친박 의원들이 쭉 있었는데 오늘은 없었어요. 이거를 뭐 단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그때 8인방이 있었죠. 아마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역할을 좀 나누고 뭐 이제 박 대통령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랬죠. 바로 이제 폭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봤고 또 이제 또 무슨 삼성동계라고 해서 이런 것도 또 이야기 나와서 갔기 때문에. 예. 호위무사에게.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정치적 부담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잡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검찰 수사까지 이렇게 나선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고. 근데 참 보면 친박들이 보면 좀 의리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조사받을 때는 그때 그 검찰 출신들, 검사장 출신들, 대거 좀 변호인단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정말 변호사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도움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라고 했던 정말 검찰 고위 관계자들, 법원 고위 관계자 나왔던 사람들, 그분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대통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정말 진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친박이라고 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친박계를 좀 세게 꼬집으셨는데, 오늘 김진태 의원이 검찰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도 제가 대선 후보인데 마음으로 또 응원해 드리지만 직접 가서 그렇게 할 좀 겨를이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참 예민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응원하지만 직접 가볼 겨를은 없다. 본인은 네. 대선 후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위원님 말씀에 또 덧붙여서 사실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후보로 나섰다. 그러면 또 김진태 의원이 후보로 나서서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의 어떤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그 태극기 집회의 열기를 그대로 자기가 반영하고 있다. 한다면 그때 모였던 그 8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다고 김진태 의원을 후보로 밀어준다거나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보면은 어쨌든 김진태 의원 단기 필마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사실상 좀 너무 지금 각기 노는 게 아니냐, 완전히 모래알 아니냐, 그렇게 막 뜻을 모으던 시절은 어디로 가고, 김진태 의원 혼자 저렇게 후보로 뛰는 모습, 이게 친박 의원들의 어떤 진짜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만, 근령, 남매 얘기부터 친박계 8인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군요. 지금도 조사 한창인데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선 또 어떤 속보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